한양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마무리할 때인가? 그 얘기를 시작할 때죠.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지금 오랜만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살짝 하고 넘어가려고요. 마태복음 23장과 24장과 25장은 뭐라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림에 대한 거다. 종말에 관한 거다. 그것이 어디에 나온다겠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이 나와요. 재림하는 장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부터 유배를 간 거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섬이죠, 섬. 요즘 21세기 요즘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반모섬으로 여행을 많이 여행이죠. 성지순례도 가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지금은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많이 개방이 되고 그런 데가 발굴이 돼서 요한이 기도했던 자리라든가 그 지역,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 해서 섬으로 갔다 해서 아무도 없는 거는 아니에요. 거기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반모섬에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뭡니까? 조선시대 때 왕이나 대감집 왕이죠. 왕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라든가 조선 왕조의 대원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보통 어떤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수명이 다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그러면 누군가에게 왕자리를 이제 물려줘야 되잖아요. 상왕으로 남고 자기 아들에게. 근데 왕가의 자녀들이 한두 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만 배다른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 한 왕비의 아들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7, 8명, 2, 3명, 3명, 4명 이래요. 그 가운데서 이제 왕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왕자들에게 이제 왕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권력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각자 A 왕자, B 왕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의힘당으로 따지면은 한동훈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있죠. 장동혁 같은, 더불어당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정청래가 지금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던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국무총리라는 자,
이런 사람들이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사건들이 엄청 터지고 있잖아요. 더불어당에 지금 사건 터지는 게 왜 그래요? 전부 다 국민의힘당에서 그걸 제보한 게 까는 게 아니라 자기네 당끼리 지금 서로 해먹겠다고 지금 까는 거거든요. 지금 막 그 비밀도 숨겨놨던 것들을 각자 서로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것처럼 이 조선시대 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 봐도 다윗왕 때 보세요.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채택을 받기 전에 그 아도베일인가요? 그 사람이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다윗왕이 이제 늙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그런데 그 전에 그 바세바에게 그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자리를 물려준다는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 바세바가 다윗왕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냐? 왕자리를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그 약속 지켜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알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거기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형이 이제 반역을 저지른 거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 꼼짝 못하게 유배를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가지 말라.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죠. 그래갖고 결국은 솔로몬이 약속을 어겼다 해갖고 죽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때 어디로 많이 보냈어요? 호남지방으로, 지금의 전라도죠. 그쪽으로 귀향을 많이들 보냈어요. 왕가도 보내고 또 대감들, 그러니까 사대부 그 사람들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때 그러면은 그 호남지방에 사람들이 안 살았나요?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반모섬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배를 갔다가 돌아왔죠.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계시를 준 거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그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거기가 그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설명을 한 건데 4장부터 19장까지가 계시받은 거예요. 그게 계시를 받고 막 여러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 7대접을 붙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뭐를 내주고 뭐 어디에서 뭐를 7대접인데 뭐 첫 번째 대접 쏟았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뭐 이런 장면들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4장에서 19장까지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이 땅에? 이 땅이 아니죠. 전 세계죠. 그때가 언제 기간이에요? 4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했을 때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4장 5장에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재림에 대한 거. 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은 다 휴거가 돼요. 그런데 휴거가 되는데 그 전에 누가 먼저 휴거가 되죠? 사도 바울의 그거 보면 예수를 믿다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 땅속에 묻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끌려 올라가요. 채워 올라가고 그 뒤에 살아있어 예수를 믿던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로 끌려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죠? 7년 대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난 기간인 거예요. 7년 대환난 중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전반전 3년 반, 후반전 3년 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그 장면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가 바로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 말씀을 쓴 요한이 쓴 계시록이에요. 반모섬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은 계시록과 같은 거다. 종말에 관한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내가 하는 거를 했고 오늘 또 할 겁니다. 오늘 이제 25장 오늘 할 차례인데 25장이 몇 절까지 있냐? 46절까지 있네요. 46절. 아마도 두 번에 걸쳐서 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혹은 또 세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5장까지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다. 종말에 관한 거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그들 중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으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잔을 가져가되 등잔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왕국에 대한 비유라겠어요. 이게요 지금 왕국에 대한 비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10 처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등잔과 기름이 나오죠. 그럼 이게 뭘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낸 거예요. 보면은, 그쵸? 거기서는 뭐라 가죠? 어떤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혼인잔치를 열고 있어요. 지금 신나게 막 그냥 축제를 열고 신랑 신부들과 이렇게 막 축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마리아는 그때 거기서 뭘 하겠어요? 마리아는 그 연회석을 맡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친구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랬는데 한참 이제 이렇게 막 축제를 나누면서 신랑 신부를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 중에 그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잔치집에서 지금 포도즙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수반되는 종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으로 따르기만 해라. 이렇게 하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포도즙 항아리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6개인가 7개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떠다 부어라 이런 말을 해요. 물을 가득 채워라. 그 6개 항아리에다가. 그래서 그 종들이 물을 거기다 갖다 부어요. 6항아리에. 그렇게 하고 다 붓고 나서 종들이 와서 다 채워졌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그걸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제가 갖다 줘요. 그 물을. 그래갖고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고 이제 막 이렇게 그걸 이제 마셔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연회장을 그 지휘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마셔봐요. 근데 처음에 마셨던 그 포도즙보다 더 맛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불러갖고, 아니, 보통 그 잔치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이 돋은 다음에 막 배가 차고 막 이런 다음에는 나쁜 거를 이제 내도 모르고 마신다. 근데 너는 더 맛있는 포도즙을 여태까지 남겨놨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으나 5절에 보니까 그분의 어머니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장자리까지 채우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다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자, 지금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걸 읽냐? 포도즙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잔치가 벌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스터디를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저 사람은 왜 포도즙이라고 하지? 포도주라고 안 하고? 그러실 텐데, 포도즙이 맞습니다. 포도즙이.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나와 있는 그 개역 성경에 보면 다 포도주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거에 그 포도주라고 번역이 돼 있는 기록이 돼 있는 개역 성경은 거기에서 90%가 95% 정도네요. 포도즙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도주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8가족이 이제 방주가 끝나고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때 포도원을 해갖고 이제 그 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벌개 벗고 자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포도주입니다. 그게 포도주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0%에서 95%는 포도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도를 나갔다든가 신학생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 그 이제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요. 저의 신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을 가고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천국을 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술 먹는 것과 구원받을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뭐 계속 뭐 술 먹고 취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술 먹는 것도 자제를 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처럼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어디가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몸속에 거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더러우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 건물인 교회를 예를 들자고요. 그 교회가 만약에 막 무슨 행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놔두나요? 안 그래요. 뭐 옛날 말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건데 사실은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성경을 만들었다 보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를 일컬어서. 사실상 이 교회는요, 교회의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지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쨌든 간에 그 교회가 더러우면은 청소를 하잖아요. 그 건물 교회가. 그런 것 같이 살아있는 우리 육체는 예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도 깨끗하게 치우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몸속에 술을 먹어가지고 더럽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뭔가 손해봤습니까? 우리 경제가 무너졌어요? 안보가 무너졌습니까? 우리 북한보다 잘 살아요. 좌파들 주장에 따르더라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부도 앞선다며. 아니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한미동맹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불국강병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게 말 그대로 반국가적인 세력이죠. 수십 년 동안 입증된 우리의 국익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망상입니까? 그런데 이들도 알아요. 이게 이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왜냐? 중국이 움직이거든요. 중국의 항모가 우리 서해 앞바다에 작년만 해도 무려 8차례 넘어왔습니다. 원래 한 해 두세 차례 넘어왔는데 이제는 8차례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려 2020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넘어오는 선도 어디까지 넘어오느냐? 한미기지 사정권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점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중국이 우리 서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띄웠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항모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항모를 띄우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8차례까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 서해가 이제 제1도련선,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얘기 속에서 전장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선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제1도련선,
거기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서해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라는 필리핀 근처도 서해라는 우리 근처도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제일도를 뚫기 위해서 위에도 가고 아래도 가면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만 해협이 미중 패권 경쟁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제일도련성 관련돼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이 피할 수 없어요. 현실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이 살짝 넘어온 거라며. 아니 이제는 구조물에 넘어 항모가 넘어오고 그게 8차례를 넘고 있고 한미기지 사정권까지 들어오는데 그게 살짝 넘어오는 겁니까? 더 나아가 철수한다며. 아니 구조물을 철수하기는커녕 항모가 들어와 사정권 안으로 들어와. 이것도 철수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이재명의 망상이라는 게 틀린 게 또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정권의 고질적인 문제는 그 순간만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서해와 관련돼 서해 구조물 관련돼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니까 철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살짝 넘어와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스슬쩍 넘어가려는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아니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중국 관련된 문제를 삼았을 때 어쩌라고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이재명과 좌파들도 알고 있어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리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 우리가 노선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 그 노선의 정함에 따라서 이 정권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 근데 이 정권은 중국 견제를 못한다고요. 좌파 정권이라. 이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연일 일부러 한미의 갈등을 만들고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피해자, 미국이 가해자로서 말 같지 않은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피해요. 국제관계라는 것, 패권 경쟁이라는 것,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국제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바로 잡겠다라는 게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고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이 트럼프 이길 수 있어요? 이기려면 이겨봐.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얘기한 것 아닙니까? 공손한 자세로서 또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선을 정해야 되고 이 노선이라는 건 우리 국익에 맞춰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그거 안 껴도 돼. 중국 대만 셰시해도 돼. 주한미군 없어도 우리 북한 막아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도움 안 받아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도 대중경제 안 해도 돼. 그런 망상을 계속 늘어놓는 게 바로 좌파들이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점 시간표가 들어오니까 요즘 따라 더 심하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좌파들의 반미 선동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오늘까지도 이재명이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건요. 중국이 작살나야지만 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선을 정해야 되고 이 노선이라는 건 우리 국익에 맞춰 정해야 된다고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걸 이용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용하는 나라가 있죠. 일본이라고요. 지금 다카이치는 이걸 엄청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이런 방송 해드렸어요. 일본은 호르무즈 봉쇄 가운데 세척이 통과가 됐다. 그로 인해 내년 초 원유 물량까지 확보를 했다. 근데 좌파들 어떻게 했죠? 아닌데, 그 일본 배 아닌데, 그거 알고 보니까 인도 국적배고, 그거 알고 보니까 파나마 국적배다. 일본 배 아닌데? 라고 끝까지 우겨가며 이 정권들 이와 관련돼 선박 국가별로 다른 상황이라며 마치 이재명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 이번에는 진짜 일본 유선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네. 지금 보여드리면 배 이름 보십시오. 이데미스코산 유조선 경로. 자, 이걸 일본 배가 아니라고 말할 순 없겠죠? 이데미스코산 유조선 경로. 아까 좌파들이 말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린 산비오,
그린 아사오, 소와르 LNGO 이래가지고 그거 일본배 아니다. 그거 좀 다른 국적배다 말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건 이데미스코산 유조선. 이 일본어잖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일본배가 호르무즈를 통과한 겁니다. 그것도 원유를 가득 실어가지고. 이젠 이 정권이 이와 관련돼 지금 일본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과 협상 성과라고요. 이게 지금 이란까지도 인정하고 있어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협상을 했을까? 왜냐? 지금 이란만 협상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미국도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통행료를 내면 절대 안 풀어주겠다 말했던 게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통과했어요. 이란도 뚫었고 미국도 뚫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해결 다 된 거네. 원래는 이란이 통행료를 내야지만 호르무즈를 열어주겠다 말했는데 통행료 없이 이란을 협상을 했어. 통행료 없이 내니까 미국이 길을 열어줬어. 그래서 유조선 가득 기름 싣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외교의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우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딱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갇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일본도 한 걸 우리가 왜 못합니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외교 플랜을 짬에 있어서 순서를 정했어요. 그 순서라는 게 이란과 먼저 협상을 하기 전에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과 트럼프를 만났고요. 그런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대중견제 잘한다. 지금 미국이 이란 전쟁을 벌이고 호르무즈를 재봉쇄한 이유도 이란을 압박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거라고요. 그걸 보여주니까 통과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외교입니다. 결국 뭐 하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일본은 이걸 이용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국익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 뚫렸으면 두 개 안 뚫리겠습니까? 세 개 안 뚫리겠습니까? 우리 배는 지금 26척이 이재명 외교 무능 속에 갇혀져 있는데 일본은 다 들어와. 그것도 원유 가득 실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처럼 대중견제를 고강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 이거 못한다고요. 이걸 못하니까 계속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외국군이 없어도 우리가 북한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임기 내 전작권을 연일 떠들고 있고 심지어 오늘까지도 마치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선전선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가 진짜 국익이냐고요. 일본이 국익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갇혀있던 선박이 구출해왔습니다. 그 선박 안에 원유가 가득 실어져 있어요. 이재명처럼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배가 나오고 기름을 구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대중견제를 안 하려고 이거 하는 순간 이재명 정치 인생 끝날 거라는 것, 좌파들이 난리가 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걸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지냐고요. 이재명이 발버둥을 쳐도 그 발버둥이 통하냐고요. 이미 미국은 플랜을 짰다고. 중국 개입을 가정해서 한미연합훈련이 되고 있고 한미일, 필리핀 묶어서 키랩을 지금 구상 중이라는 겁니다. 중국 견제 기똥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미 이 정권을 향해서 약속 받았잖아요. 팩트시트로 약속이나 하지 말던가. 대중경제 할 것처럼 작년까지 순간만 넘어가진 세기로서 시간 지나갔는데 막상 시간 지나니까 약속을 못 지키게 생겼어. 두드려 맞게 생겼어. 때도 막도 못하게 중국 견제하게 생겼어. 근데 재명이는 그걸 못한다고요. 이러니까 연일 선전선동을 하며 외교마저도 사적인 얘기로서
자기 정치를 늘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반기면 미국으로부터 청구서 받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문제가 빵빵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일 우리 언론들은 코스피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딱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가 7천 넘어간다고 지금 우리가 호주머니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살림살이 나아지고 계신가요? 물가 계속 올라갑니다.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런 가운데 2030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노조들이 판을 쳐가지고 기업들을 향해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있어요. 코스피 올라간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올해 하반기가 되면 대내적으로 다 터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은 기존에 하던 것처럼 어떻게든 저 같은 인간에게 입틀막을 하려고 시키겠죠. 지금 우리가 쿠팡 문제와 관련돼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핵잠이에요. 핵잠을 우리가 이미 협상하러 남아야 되는데 이 정권이 미국 기업을 차별했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보 문제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 미국은 지금 이 정권이 친중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이 정권은 계속 오해라고 말하며 설명했다 말했지만 설득도 안 되고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미국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반면 이 정권이 이렇게 마이너스 있을 때 치고 나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라고요. 일본은 개헌을 통해 살상 무기 수출이 허용되고 있으며 뭐까지 하느냐? 군함을 수출했고 이제는 핵잠까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구 동의 필요하다고요? 미국이 반대하고 태클 걸면 못 만든다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와 관련돼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다카이치 일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문 열어주고 있어요. 왜냐? 대중경제 잘하니까. 핵잠을 만들었을 때, 군함을 수출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국방으로서 대중경제에 포함이 되니까 미국 입장에 일본이 살상 무기를 수출을 하고 군함을 수출을 하고 핵잠을 만드는 거 전혀 미국한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일본보다 핵잠을 늦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일본보다 뒤처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군함을 잘못 만듭니까? 우리 조선업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가 핵잠, 원자력 들어가요. 우리 원자력 기술 세계 최강입니다. 만들고도 남고 팔고도 남을 수 있는 게 우리 군함과 핵잠이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일본에 뒤처져야 되냐고. 우리 좌파 여러분들 오히려 더 화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 반일 좋아하잖아. 일본에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중국 견제 하나 못해가지고 우리가 다 진다고 다 뺏기고 있다고. 우린 누차 말했어요. 이 정권 시작 때부터 안에서 새던 바가지 밖으로 새게 우리 국가 미래가 걸릴 정도로 밀릴 대로 밀린 거라고요. 이 내용 더 많은 사람들이 갑갑하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라는 것. 이재명 하나 때문에 갑갑하고 답답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만큼 모르는 사람들이 느꼈을 때 저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